자, 여러분은 지금 소통 테이너 오종철 그리고 욕테라피스트 이영석이 진행하고 있는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자, 우리 164회 건강독서 문화연구소 백용학 소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말 오늘 지금 2시간도 못 자고 왔대요. 네, 이틀 연속. 네. 휴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휴식이 네. 필요하지 않으면 지금 졸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백도사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어젯밤에 또 12시에 너무 족발이 먹고 싶어서 드셨어요? 시켜가지고 새벽 1시에 족발을 먹었어요. 네. 그래서 고기를 먹었더니 몸이 더 그 소화하려고 에너지를 많이 썼나 봐요. 그렇습니다. 고기를 잡수셔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원래 주무시기 전에 4시간 전에 위를 텅 비우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4시간 전에.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화가 다 되고 주무시는 동안 우리는 재생을 하게 되는데 그 재생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어제 쓴 세포로 오늘 활동하려고 하니까 그저 힘들 뿐입니다. 다음에는 족발을 잡수시더라도 다 소화를 시키고 주무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 만약에 1시에 먹었다 그러면 5시에 잤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차라리 그게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될 더 수가 좋은 있습니다. 거다. 네. 4시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휴식은 주무시고 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진정한 휴식을 알고서 맞아요. 옮기는 것입니다. 자, 진정한 휴식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 쉬는 것입니다. 네, 잘. 그러면 잘 쉬는 것이라 무엇인가? 그렇죠. 평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안하기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잠을 많이 주무심에도 불구하고 맞아. 불편하신 분이 계세요. 있어요, 자주 있어요. 자주. 그 상황이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기 옆에 계신 우리 진행자분께서 잠을 얼마나 주무셨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예. 그러나 족발을 1시에 먹고 그냥 주무셨다 할지라도 충분한 수면을 취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무시는 동안 소화 과정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평안한 수면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구나. 또한 1시에 주무시는 것은 우리 생체 리듬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주무시는 시간이 우리는 몇 시로 알고 있습니까? 9시요? 우리 꼬마 방청객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네요. 아, 정말.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소한으로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는 시간이 완벽해야 됩니다. 그래서 9시에 주무시면 보통 3시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날을 새가지고 일찍 주무셨는데 새벽에 깬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짧게 주무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말똥말똥해지죠? 그때는 완벽하게 생체 리듬과 교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시에 주무시면 보통 사람들은 3시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10시에 주무시면 몇 시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4시. 그렇죠. 6시간인데 1시간을 플러스 하십시오. 5시가 되겠네요. 네. 그럼 11시에 주무시면 몇 시가 돼야 되는 거죠? 원래 6시간이면요. 11시에 주무시게 되면요. 5시에 일어나야 5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1시간을 더 추가하십시오. 그러면요. 6시. 그렇죠. 5시가 아니라 6시가 아니라 7시가 되죠. 7시. 오케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12시에 주무셨어요. 그럼 6시간이면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2시에 주무시면요. 2시간, 3시간을 포함해서 8시, 9시에 일어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일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6시나 7시에 또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수면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3시간까지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걸 보충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면이 온전한 삶을 방해해버립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하죠? 주말에 내내 콜콜 몰아서 주무시게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요, 깨어나지 않고 계속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주말에 푹 자줘야 되는 건가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일과가 바쁘시거나 아니면 생리를 그렇죠. 위해서 아니면 이렇게 도맡아 프로젝트가 있다라면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요, 주말에 몰아서 주무시기라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밥을 먹지 않으면요, 잠을 몇 시간 주무시지 않고도 일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제가 방금 어떤 그러니까 만약에 바쁘실 경우에는 네. 이렇게 수면 시간이 허락되지 않으신 분께서는요, 식사 시간을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식사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소화기관의 활동을 조금 완화하게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임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줄여나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정신이 말똥말똥해고 맞아요. 쉽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 네, 우리 몸이 늘 활동적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시간이 반복될수록 우리 몸은 점점 더 건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 백영 소장은 그러면 이거 만약에 우리가 6시간만 자야 된다. 그러면 네. 제일 좋은 건 9시에 자서 3시에 일어나는 게 제일 좋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이 더 건강해지는 방법이고 만약에 편찮으신 분이 계시다면 적어도 편찮으신 분들은 잘 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편찮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인이 그렇죠. 만약에 거기 있다면 그분들이야말로 9시부터 3시까지는 꼭 주무시게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주무시기 전에 소화를 마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5시경에 5시에 해야겠네요. 그러면 아이들은 몇 시쯤에 재우는 게 제일 좋을까요? 3시 일어날 필요는 없잖아요,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근데 성장을 위해서 12시간, 14시간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9시에 보통 8시, 9시에 잠을 들게 하고 아침에 6시나 7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겠습니다. 밤은 10시. 그러면 중고등학생들도요? 중고등학생들은 충분히 수면 패턴을 성장 리듬하고 같이 가집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6시간을 자야 된다, 7시간을 자야 된다 그러지 않고 또 수능이 임박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죠. 어떻습니까? 4시간을 자고도 일상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할 때는요, 에너지가 넘칠 때는 또 우리 몸에서 충분히 우리 몸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요, 잠을 안 자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이들 공부할 때 우리 네. 엄마들이 공부한다고 맞아, 그 음식 갖다 주잖아요. 네, 떡이랑 뭐 과자 그리고 케이크 빵 갖다 주잖아요. 그거 정말 더 아이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오히려 좋은 조금 안 간식은 먹여야 더. 네, 과일. 네, 그렇습니다. 정말 주고 싶으면 과일을 주는 게 제일 맞죠. 네, 좋습니다. 과일이 가장 좋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과일을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차게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찬 과일이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워지면 수분을 증발시키고 당도를 높여서 스스로 얼어 죽지 않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도가 증가돼서 맛있게 되는데 이 찬 과일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이 식어요. 우리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을 내게 되죠. 그래서 쓰잘데기 없는 그 비용을 지출한 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찬 과일은 되도록 멀리 하시거나 찬 과일을 잡수실 때는 꼭꼭 씹어 잡수시는 지혜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씹어서라도 이제 온도를 좀 높여놓고. 예, 그렇습니다. 또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정말 안 좋겠네요.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게 있나요? 아니 왜 내가 하는 말에만 그렇게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야, 질문하지 말랬잖아. 그 여러분들 말문이 갑자기 막히는 아, 거예요. 아니 안 좋지 않겠어요? 아이스크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음식 중에 제일 나쁜 게 사실 아이스크림입니다. 여러분들 베스킨과 라빈스가 만나서 만든 브랜드가 베스킨 라빈스거든요. 라빈스. 원래 베스킨 라빈스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만든 브랜드인데 놀라운 거 뭐냐면 그 베스킨의 아들이 음식 혁명이라는 책을 썼어요. 네. 거기 보면 아이스크림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아이스크림 불매 운동가예요, 그 사람이 아들이. 네, 아버지도 아이스크림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아이들 음식 중에 가장 나쁜 음식이 바로 아이스크림입니다. 왜냐면 온도를 떨어뜨리잖아요. 네. 네. 그러나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드셔도 됩니다. 다만 어떤 질환이 발생이 됐을 때 혹시 아이스크림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인은 아이스크림인데 엉뚱하게 병원에 가서 혹은 약국에 가서 약을 타 드시는 방법이 옳지 못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안 좋은지 알면서도 기분을 내기 위해서 아니면 축하의 자리에서 아니면 이렇게 인간관계를 다지기 위해서 먹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휴식에 대한 이야기 함께 네.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마음하고 호흡이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자, 마음은 어떤 얘기입니까? 휴식은요 아직 드릴 말씀이 조금 그럼 또 하세요. 왜냐면 이렇게 5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기 굉장히 참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나누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죠. 한 가지 주제만을 하더라도 수십 그러니까. 시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그러니까 한정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또 생각을 해보면 수면에 대해서 휴식에 대해서 잠깐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한 잠자리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대에 주무시기도 하고 매트릭스 폼이라는 거기서도 주무시기도 하죠. 맞아요. 그럼 되게 편안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결코 편안한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에서 근육을 쓰게 되는데 이 근육은 낮 동안에 쓸 때 많이 쓰는 근육 위주로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의 균형과 질서가 흐트러지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주무시는 동안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무시는 곳이 편안한 곳이라면요.
그대로 낮 동안 쓰는 근육 그대로 불편한 근육 그대로를 주무시게 됩니다. 그게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께서 혹시 마사지를 받은 경험 있으신가요? 네. 불편치 않던가요? 네, 이렇게 깡마른 방바닥에 앉아 있는 거 불편치 않던가요? 혹은 누워 보신 경험 있지 않습니까? 예. 불편치 않던가요? 그 불편함이 여러분들을 건강케 하는 것입니다. 아. 만약에 주무시는 동안 평평한 곳에 주무시게 되면 뒤척이게 되죠? 그렇죠. 이 뒤척이는 동안 자연스럽게 방바닥으로부터 마사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불편케 않기 위해서 뒤척이는데 이게 낮 동안에 썼던 근육의 결림이 치유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온전한 치유, 온전한 수면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은 불편하시더라도 내가 불편한 침대에 누워보시는 것 혹은 방바닥에 요를 깔고 누워보시는 것부터 출발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여러분께 지금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맨바닥에 자는 것도 그럼 나쁘지 않은 겁니까? 우리 왜 막 바닥에서 한기 올라온다 막 이러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한기를 막기 위해서 이제 나무 평평한 나무에서 네. 주무시던가 오. 약간의 온도가 필요하겠습니다. 28도 예. 이상의 온도가 유지돼야 오케이, 되겠죠. 오케이. 근데 보통의 방바닥의 온도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네, 네. 그래서 깡마른 데서 주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울역에 있는 아, 아저씨들처럼 맞아요. 몸이 불편해져 버려요. 맞아요, 맞아요. 굳어버립니다. 네. 한겨울에 추면 어때요? 몸이 움츠러들지 네, 않습니까? 잠자는 동안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아침에 못 일어날 수가 맞습니다, 있어요. 맞습니다. 말을 못 할 수가 있어요. 입이 돌아간다고 예,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인 차원에서 조금은 따뜻한 곳에서 따뜻한 데인데 주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아주 그냥 푹신푹신한 침대, 편안한 네. 침대가 막 옆에 볼리공 떨어져도 모르는 그런 침대가 결국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 좋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사람한테는 그건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허리가 불편하신 분은 평평한 침대에서 되려 눕지 못합니다. 평평한 곳에서만 누울 수 있으니까 푹신푹신한 데도 눕지 못하고 평평한 곳에서 누울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침대를 사야 되는데 안 사야 네.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하더라도 이렇게 좀 딱딱한 딱딱한 걸로 침대를, 오히려. 사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네. 얘기 또 어떤 거 하시죠? 지금 한 좋습니다. 7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마음 놓고. 자, 마음이라는 주제도 있고 또 한편은 호흡이라는 주제도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내가 잘 알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결혼 생활 10년째인데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고 그냥 안다 손 치더라도 정말 중요한 우리 상대방의 마음, 아내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조차도 어쩌면 모름에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불편한 감정들도 모름에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혼란스럽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단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이란 무엇인가라고 공부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어떤 관계에 불편함이 있는 분이라면 특히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떤 커다란 어떤 변곡점, 변환점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네. 가능할 수 자, 이제 있습니다. 마지막 네. 우리 호흡입니다. 호흡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니 모르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가장. 그렇습니다. 호흡은 24시간 스스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싶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숨을 쉬어집니다. 그러나 제가 호흡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작 호흡만큼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태어나서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역시 아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꼴통쇼를 많이 보지 않았지만 만약에 대화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토크쇼가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 여기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은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막 생각이 복잡하거나 네. 또 내가 만약에 초조하다. 그럼 어떤 분들 얘기하는 게 나 가슴 막혀 막 네, 가슴이 그렇습니다. 답답해. 네,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다 호흡이 연관된 얘기 아닙니까? 호흡에도 연관이 됐지만 그거는 보통이면 마음 상태라고 볼 수 마음 있겠습니다. 상태.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긍정으로 볼 것이냐 부정으로 볼 것이냐 그걸 애탄통탄 불안해할 것이냐 걱정할 것이냐 네. 혹은 더 나아가서 이걸 계기로 삼을 것이냐는 본인의 마음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근데 마음을 추스릴 수 없는 것은 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상황만을 직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멀리 본다라면 충분히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아픈 것이 되려 나를 살리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이해하려면요. 네.
알리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 우리는 먼저 이런 것부터 배워야 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것부터 많이 맞아요. 배웠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어우, 네. 진짜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와우! 자, 이제 또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우리 북조사님 같은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한데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청취자들한테 네. 건강을 왜 소중한지 또 건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해주시고 싶은 네. 얘기랑 해서 끝인사로 네. 같이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건강은 그 30초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30초? 왜 30초냐면 우리가 30초가 늦게 되면 무엇을 놓칠 수가 있습니까? 보통 지하철을 놓칠 수도 있고 버스를 놓칠 수도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역시 버스와 지하철을 놓쳐본 사람만이 30초의 소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또한 건강을 잃어보는 사람에게 건강을 물어봐야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함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부터 석학들은요 제일 먼저 돌봐야 될 게 자신의 생명을 운용할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라고 이해하라고 공부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책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서점에 가면 책은 다름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석학들, 우리보다 앞서 나간 선구자분들이 본인의 지혜를요 우리 후세에게 남겨준 지혜의 소산입니다. 건강 또한 다르지가 않습니다. 세계적인 건강의 전문가들이 본인의 이론들을 또 본인의 경험들을 본인의 실험 결과를 단행본이라는 책으로 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나중에 미래의 불건강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건강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요. 닥쳐서 불건강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전문가를 찾아갈 텐데 정말 그 전문가가 아닌지 긴지를 여러분들은 헤아릴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강할 때 건강을 챙겨 두신 것이 혹은 건강을 공부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충분히 공부하게 되면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 식사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고기, 생선, 계란, 우유, 밀가루,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잠을 주무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알았을 때 불건강이 찾아오면요 그 원인을 찾아 스스로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모르면요 원인을 두고 결과만을 바꾸려고 합니다. 원인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결과를 바뀔 수 있겠습니까? 단순합니다. 건강은 아는 것이 건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병은 병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암이 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암에 대해서 모르는 게 병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충분한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서점에 가셔서 저와 같이 많이 아프다고 생각하시고 혹은 30년, 50년 후 미래를 보면서 지금 서점에 가셔서 좋은 건강책 한 권을 들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걸 저희는 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두 번의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더 나은 건강함을 선물해 주신 우리 백용학 소장님 큰 박수로 와우. 감사합니다.